보자. 오늘도 좀 많이 중요한 걸 할 건데, 오늘은 수열의 합을 좀 많이 중요하게 다룰 거거든. 결국은 사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만 가지고 오는 문제를 제한적으로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열의 합이라는 단어는 사실 수열의 합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수열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등차, 등비가 아닌 수열들을 어떻게 파악해 나갈 것이냐를 배우는 단원이라서 오늘 이제 우리 등비 수열 몇 문제 남은 거 약간 워밍업으로 보고 수열의 합을 봅시다. 유형 2개만 보고 넘어갈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유형을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15개를 나가야 되거든. 우리가 보통 12개 나가. 12개. 15개를 나가야 돼서 갈 길이 멀다. 요거 똑같이 선생님이 오늘은 4장씩 줄게. 4장씩. 상호에 선생님 여기다가 주는 거에다가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는 거를 잘 정리를 해놓으면 돼. 우리 반은 그런 반이기 때문에. 해서 봅시다. 등비 수열, 우리 계속 나랑 문제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봐야 돼. 자, 문제 봅시다. 지금 2206번 보면 잘 읽어봐봐.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입학생 수는 8,000명이고 이 중에 2,000명은 2011년부터 20년까지의 입학생 수래. 한 번만 다시 적어볼게. 봐봐. 2001년에서 2020년까지 여기까지 입학생 수가 지금 몇 명이냐면 8,000명이야. 8,000명인데 이 중에 2,000명은 2000 몇 년부터? 11년부터 2020년까지 입학생 수가 2,000명이래.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2021년에 입학생 수는 2001년에 몇 배냐고 물어봤어. 봐봐. 수열은 뭐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야? 항의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야. 맞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장제 문제가 나왔을 때 항의 번호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그럼 뭐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냐면 요 연도의 숫자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 지금 2001년부터 2020년까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 거냐면 2001년에 입학생 수를 얘가 처음이잖아. 얘를 A1이라고 나오자고. 봐봐. 1년을 A1으로 나오자고. 이런 문제 다 푼 거야. 2020년에 입학생은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니? A. 20이라고 하면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A1에서 A20까지의 합이 8,000이라는 거네. 한 번만 적어볼게. 한 번만 적어봅시다. 우리 오늘 신입생도 있으니까 내 방식대로 하는 거 한 번만 연습해보자고. 여기 지금 8,000명이야. 그럼 나 2011년에서 2020년까지의 입학생이 2,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 그치. 11에서 A20까지인 거지. A11부터 A20까지가 얼마라고? 얘가 2,000명이라고. 그럼 우리 빨리 뭐 생각해야 돼? 몇 개씩 묶을 거야? 10개씩 묶을 거야. 맞아? 1번부터 10번까지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 A1부터 A10까지의 합 이렇게 묶어볼 거고, A11에서 A20까지 묶어볼 거라고. 등비 수열은 같은 개수로 묶어도 뭘 유지해? 등비 수열이 유지된다 그랬지.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가 8,000명인데 11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 얘가 몇 명이라고? 얘가 2,000명이라고. 그럼 얘가 몇 명이란 뜻이야? 전체가 8,000명이라며. 얘가 6,000명인 거 맞아? 맞아? 그럼 공비가 얼마인? 공비가 얼마인? 3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되겠네. 잘 봐봐. 이때 지금 말한 공비는 얘랑 얘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 맞니? 다시 잘 써봐. 잘 생각해봐. A1부터 쭉 해서 A10까지 곱한 거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야? A11에서 A20까지 합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내가 수열 AN의 공비를 R이라고 해볼게. 여기다 R이라고 안 쓸게. R이라고 해볼게. 여기다가 공비를 몇 개 곱해야 얘가 되니? 여기 지금 A1이잖아. 여기 A11이잖아. 공비 몇 개 곱해야지 돼? R. 몇 개? 10개 곱해야 되는 거 맞아? 똑같이 A2에다가 공비 10개 곱하면 A10이 되는 거지. 똑같이 A10에다가도 공비 10개 곱하면 뭐가 돼? A20 되는 거잖아. 그럼 나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내가 다시 설명하는 것 뿐이야. A1에서 A10까지에다가 공비를 10개 곱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A11에서 A20까지 합이 되는 거네. 근데 지금 이게 뭐가 나온 거야? 3분의 1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공비의 10제곱 얼마라고? 3분의 1이라고. 이거 등비수열합 공식으로 풀면 안 된다 그랬어 내가. 이거 등비수열합 공식으로 풀면 계산 지저분해서 못 풀어. 그러면 다 한 거야. 자,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2021년에 입학생 수는 2001년에 입학생 수의 몇 배냐고 물어봤어. A의 21이 A1의 몇 배냐고 물어본 거잖아. 몇 배냐고 물어본 거야. 둘이 몇 칸 차이나? 20칸 차이 나는 거 맞아? 공비를 몇 개 곱하면 돼? 20개 곱하면 되는 거지. 요거 구하라는 거죠. 요거. 근데 아래 10제곱이 3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얘 아래 10제곱에 2배니까 얼마? 9분의 1이 답이 되겠다. 우리 편하게 풀어야 돼. 이거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는 초항이 A고 공비가 R이니까 얘를 막 R-1분의 A의 R의 20제곱 마이너스 1 막 이렇게 쓰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쓰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연습해줘야 되고. 넘겨서 2211번 봅시다. 2211번. 형이 오늘 못 온다 그러고. 봅시다. 자, 문제에서 2020년에 어느 지역에 300만 톤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석탄 채굴량을 10만 톤이고 매년 전년 채굴량의 10%씩 늘리겠대. 그럼 10%씩 늘리겠다라는 건 채굴량을 얼마씩 곱해 나가겠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올해 채굴량이 A면 그 다음에 채굴량은 10%를 늘리겠다는 건 얼마를 곱해 나가겠다라는 거니? A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10이니까 1.1씩 곱해 나가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공비가 1.1인 등비수열이 만들어진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맞아? 그럼 봐봐. 첫 해에는 채굴량이 10만 톤이 될 거야. 10이라고 써볼게. 그 다음 채굴량은 그럼 얼마가 되겠니? 10 곱하기 1.1이 되겠지? 그 다음 채굴량은 10 곱하기 1.1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이거를 계속 채굴을 해나가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모두 고갈되는 해가 몇 년이라고 물어본 건 채굴량의 합이 얼마가 되길 바라는 거야? 300만 톤이 되길 바라는 거네. 다시 정확하게. 채굴량의 합이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300만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고갈이 되는 거네. 요거 구해달라는 거네. 요거.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이 300보다 커지 300만보다 커지는 총항이 10이고 공비가 얼마인? 1.1인 등비수열의 합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SN이라고 써볼게. N년 동안의 합은 1.1 빼기 1분의 총항 10이고 공비 1.1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요게 30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겠다. 그럼 우선 10 나눌게. 10 이렇게 나누고. 이거 계산하면 0.1이잖아. 0.1이니까 양변에 10 곱하면 다시 그냥 300 되겠네. 아니지. 양변에 0.1을 곱하면 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1.1의 n제곱 빼기 1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겠네. 그럼 1.1의 n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돼? 4.2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돼. 봤더니 14일 때는 3.8이고 15일 때는 4.2니까 언제부터? 10n이 15면 되겠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면 15년 후인 거잖아. 2020년에서 15년 후인 거니까 답은 몇 번? 이거 잘 생각해야 돼. 2020년에서 15년이면 몇 년? 언제야? 이거 다 구해놓고 틀린 애들 진짜 많이 보거든. 2020년부터 15년 동안 캐는 거지. 봐봐. 2020년도 캐는 거야, 안 캐는 거야? 캐는 거 맞아? 그러니까 2020년 포함해서 15년이지. 그치? 그러니까 몇 년이 돼야 돼? 여기다 15 더하면 안 돼. 14를 더해야 되는 거야, 14를. 이 날도 포함이니까. 그래서 2034년이 답이다. 헷갈려. 만약에 내가 헷갈린다고 쳐봐봐. 그러면 작은 숫자로 바꿔봐. 내가 2020년에서 2년 동안 캘 거야. 그럼 2020년, 2021년까지지, 요렇게. 그러니까 2를 더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더하는 거야? 하나 뺀 1 더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면 돼. 헷갈리면. 이런 문제들 진짜 우리 시험 볼 때 다 풀어놓고 틀리는 애들 진짜 많이 보거든.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2210 이건 봅시다. 사실 이런 문장제 문제들은 지수로그에서 많이 했던 거라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우리 도형 문제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서 좀 잘 봐봅시다. 보자. 지금 2212번 보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있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있는데 세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요 도형을 하나 오려내겠대. 하나 오려낼 거야. 그 다음에 남은 도형들 있잖아. 남은 삼각형에서 또 같은 규칙으로 중점을 연결해서 요 세 개를 또 떼내겠대. 이렇게 계속 해낼 거야. 그럼 남은 게 지금 몇 개가 남냐면 또 9개가 남지? 여기서 또 중점을 연결해가지고 중점을 연결해서 얘네들을 또 떼나가는 거야. 계속 잘라나갈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n번째 시행에서 잘라낸 정삼각형의 넓이 앱을 SN이라고 할 때 S1부터 S10까지 구해달래. 자, 우리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도형 문제가 나왔어. 혹은 닮음과 관련된, 무작정 도형이라기보다는 도형의 닮음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 반드시 뭐라는 거 좀 인식하고 넘어가야 돼. 우리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 등비 수열과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우리 도형의 닮음비를 이용해서 풀어나갈 거다라고 이거 체크돼야 된다 그랬어.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공비를 절대 다이렉트로 구하지 않을 거야. 다이렉트로 구하지 않을 거고 뭘로 구할 거라고? 베이스가 되는 도형의 닮음비로 구할 거야. 근데 자, 이런 문제도 좀 잘 체크해 봅시다. 자, 우선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초항하고 공비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S1은 구해야 되고 공비도 찾아줘야 될 거야. 그럼 S1부터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로 S1 찾아볼 거야. 누가 지금 S1이냐면 얘가 S1이지. 첫 번째로 떼나가는 도형의 넓이니까 얘가 지금 S1이란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거든?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한 거야. 그러면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이 도형도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얘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니? 2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S1은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야. 내가 지금 이거 왜 쓰냐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넓이 얼마야?
바로 나와야 돼. 내가 중간고사 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선생님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정삼각형의 넓이가 공부를 그동안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의 판독기 같은 문제라고 생각해. 얼마니? 이거 진짜 알아야 돼.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 내가 공식처럼 너네 보고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너네가 정상적으로 평균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어왔다면 하도 많이 나와서 지겨워서 외워졌어야 된다고. 이거 계산하고 있는 시간이 아깝다라는 거야. 어렵지도 않아.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야. 우리 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은데 내가 맨날 마지막이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고 맨날 말해주고 있어서 오늘도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하고 한 변일이가 A야. 정삼각형이니까 얘가 지금 얼마냐면 60도잖아. 그럼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하고 높이만 구하면 돼. 밑변 A가 될 거고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밑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6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이지. 그럼 여기가 2분의 1 A니까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3A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높이가 될 거라고. 그래서 밑변이 A고 높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2분의 루트 3A 곱하기 밑변 A가 돼서, 이거 매번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매번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한 변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A죠. 그럼 S1 얼마야? S1 4분의 루트 3 2의 제곱이니까 루트 3이 되겠네. 얘가 S1이야.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S2는 지금 얼마냐면 S2는 몇 개니? 이거 3개인 거 맞아? 두 번째로 잘라낸 도형은 지금 몇 개냐면 3개야. 3개? 그럼 이렇게 생각해볼게. 선생님이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S'이라고 해볼게. 그럼 S2는 지금 얼마가 될 거냐면 S'이 3개니까 3S'이 되겠지. 이거를 우리는 물론 지금 어렵지 않아. 바로 구할 수 있는데 다이렉트로 구하지 않을 거라고. 한 번만 생각해봐. S1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도형이니? 이 연습을 지금부터 하는 거야. S1은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해서 잘라낸 도형이지. 다시 S1은 베이스가 되는 도형이 뭐냐면 요 놈의 베이스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4인 정삼각형이야.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S2는 베이스가 얼마니? 베이스가 누구야? 이 S'의 베이스를 생각해봐. S'은 얘가 베이스가 되는 도형이 되는 거 맞니? 여기서 중점을 연결해서 잘라낸 도형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S'의 베이스는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 구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2인 정삼각형이 될 거라고. 맞아? 그럼 당연히 베이스가 되는 도형의 닮은 비가 지금 4대2, 2대1이잖아. S랑 S'도 닮은 비가 당연히 몇 대 몇이겠니? 2대1인 거 맞아?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S랑 S'의 닮은 비는 베이스가 되는 도형의 닮은 비랑 정확하게 같을 거라고. 2대1일 거라고. 나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 넓이 하고 있는 거 맞아? 넓이를 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닮은 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 넓이 비가 필요할 거야. 그럼 넓이 비는 몇 대 몇이야? 제곱비지. 닮은 비의 제곱비잖아. 그러니까 몇 대 몇이 돼? 4대1이 되겠네. 그럼 S'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요 놈의 4분의 1배인 4분의 루트 3이 될 거라고.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찾아야 돼. 그럼 S2가 구해지지? S2는 얼마가 되는 거야? 3 곱하기 S'이야. 3개라는 거 잊으면 안 돼. 그래서 4분의 3 루트 3이 되겠다. 그럼 문제 다 푼 거라고. 첫 번째 항이 루트 3. 두 번째 항이 4분의 루트 3이래. 난 이거 등비수열이라고 확신을 갖고 문제를 풀 거라 그랬잖아. 공비가 얼마라는 거야? 4분의 3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S1부터 S10까지의 합은 초항이 얼마? 루트 3. 공비가 얼마? 4분의
3인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지. 그래서 식을 써보면 1 등비수열 합은 안타깝지만 선생님 공식을 모르면 못한다 그랬잖아. 1 마이너스 r 분의 초항 루트 3의 1 빼기 4분의 3의 10제곱. 이게 답이 되겠지. 그럼 여기가 4분의 1이잖아. 4분의 1이니까 밑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4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겠다. 4번이 답이 되겠네. 여기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 도형과 관련된 문제들은 여기 밑에 있는 문제도 쭉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고 여기 좀 본격적인 연습은 우리 시험 대비하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좀 기초를 쌓는 단원이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만 좀 잘 생각을 해보고 수열의 합을 좀 봅시다. 우리 원리합계는 잠깐 건너뛸 거거든. 원리합계는 건너뛰고 시험 대비 때 할 거라서 수열의 합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정리를 좀 쭉 하고, 우리 앞에 등차 수열에서 하나 빼먹고 온 거 하나 있잖아. 그 내가 수열의 합이랑 좀 묶어서 하려고 떼놓은 게 있거든. 그래서 그거랑 다 전체적으로 해서 오늘 수열의 합을 좀 잘 해봅시다. 지금부터 내가 칠판 한 바닥 정도를 이론 정리를 할 거거든. 그래서 좀 정리 좀 잘 해봅시다. 보자. 수열의 합. 선생님은 이론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 이론보다 중요한 건 없어. 이론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이론은 내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내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고. 특히 이 수열의 합쪽이 그래.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은 굉장히 전형적이야.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전형적이라고. 내가 그래서 수열 맨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있거나 등비 수열이라는 말이 있으면 고마워해야 된다고. 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거든. 근데 그냥 수열로 시작하면 이제 골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뭘 해야 될지 감이 안 온다고. 왜냐면 문제마다 죄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더더욱 내가 지금 여기다가 한 바닥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게 쓰일 거야. 정말 지금부터 수열 끝날 때까지, 너네 기말고사 볼 때까지 여기 내가 한 바닥 쓴 것만 쓴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걸 좀 잘 봅시다. 자, 수열의 합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첫 번째, 우리가 부분합이라는 걸 배웠어. 부분합이라는 걸 배웠거든. 이름도 알아야 돼. 부분합이라는 거 뭐냐면 부분합 SN이야. SN을 우리는 수열의 부분합이라고 불러.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정의가 부분합 SN의 정의는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야. 이게 중요해.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지금 n번째 항이잖아? n이잖아? 그러면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부분합이다 라고 부를 거야. 다시 뭐가 핵심이냐면, 반드시 시작하는 항의 번호가 1번이야. 무조건 1번에 시작해야 돼. 그 다음에 SN이면 끝나는 항의 번호도 N이라고. 이게 부분합의 정의야. 부분합. 장점은 굉장히 직관적이야. 편해. 그냥 내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라는 합을 굉장히 단순하게 써주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단점은 뭘까? 단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단점은 뭐냐면, 첫 번째, 무조건 어디서 시작해야 돼? 첫 번째 항에서 시작해야 돼. 두 번째 단점은, 선생님이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 수업할 때 뭐를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일반항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근데 부분합은 일반항을 표현하는 식이 아니야. 일반항을 표현하는 식이 아니라 얘는 뭐를 표현하는 식이야? 합을 표현하는 식이야. 합을 표현하는 식이기 때문에 부분합의 단점은 일반항을 바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다시, 단점이 뭐냐면, 일반항 AN을 바로 알 수 없어.
바로 알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합을 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행동이 뭐냐면 일반항 구하기야. 수열에서 내가 일반항을 구한다라는 건 그 수열을 간파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등차 등비뿐만이 아니야. 모든 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항 뭐야? AN이라고. 부분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항상 정의대로만 할 거라고. SA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거든. 그럼 내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이니까 뭐가 거슬려? 앞에 1부터 n-1까지의 합이 거슬리는 거 맞니? 그럼 내가 AN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한 번만 써볼게. SN은 일부러 이렇게 써볼게. n-1번째 항에다가 n번째 항까지 이렇게 더한 거야. 근데 n-1은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니? A1, A2 쭉 해서 어디까지 합인 거야? n-1번째 항까지 합인 거라고. 그럼 나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어? 어디에 관심이 있어? 여기. n번째 항 AN에 관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n번째 항만 만들어낼 수 있겠어? 빼면 되겠네. 빼면 되겠네. 내가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뭐만 이쁘게 남을 거야? n번째 항만 이쁘게 남을 거야. 이게 너네 수열의 합 부분합에서 기억해야 될 전부야. 이게 전부라고. 내가 뭔가 특정한 하나의 항을 구하고 싶다면 n번째 항에서 그 전번째 항까지 합을 빼버리면 되겠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는 굉장한 단점이 하나가 있어. 굉장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 우리 여기 있는 n이 뭐지? 이거 뭐야? 항의 번호인 거 맞니? 항의 번호는 항상 무슨 수로 나와야 되지? 자연수로 나와야 돼. 그럼 내가 여기 n-1도 무슨 수가 나와야 돼? 자연수가 나와야 되지. 내가 n에다가 지금 1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집어넣는다. 이게 핵심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구한 n번째 항에다가는 뭐를 못 집어넣어? 1을 못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은 AN은 몇 번째 항부터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두 번째 항부터만 가능하다고. 두 번째 항부터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얘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뭘 못 구하는 거야? 첫 번째 항을 못 구하는 거네.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다시 정의로 돌아가는 거야. SN이 n번째 항까지 합이라며. 그럼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까지 합으로 구할 수 있다고. 첫 번째 항까지 S1이 뭐가 되는 거야? A1이 되는 거야.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S1이 A1이다. 그럼 결론을 내볼게. 내가 부분합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행동이 뭐냐면 일반항 AN을 찾는 거야. 누구를 이용해서? 부분합 SN을 이용해서. 자, 첫 번째 어떻게 구할 거다? 일반항 AN은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뺀 걸로 구하겠다고. 근데 n은 항의 번호기 때문에 자연수여야 돼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AN은 뭐밖에 없다고? 두 번째 항부터밖에 없다고. 그러면 A1은 어떻게 구하겠다라는 거야? S1으로 구하겠다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부분합 SN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야. 사실 여기서 너네가 더 중요한 거,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얘를 많이 쓰게 되거든. 거의 요것만 쓰게 되는데 너네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건 요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진짜 A1이라고 부를 거야. 이게 진짜 A1이라고. 진짜 A1이야.
자, 그래서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자, 만약에 SN이 뭔지 모르겠는데 SN도 결국 뭐냐면 그냥 식이야. n에 대한 식으로 표현 가능한 거다라는 거거든. 일종의 사실 얘도 하나의 수열이야, 수열. SN 함수거든. SN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이건 선생님이 깊게 정리하는 건 이따가 문제에다가 할 거야. 이따가 문제에다 할 거니까 간단하게만 봅시다. SN이 이렇게 식으로 주어져 있어. 그럼 나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다고? AN을 구할 수 있다고. AN은 SN에다가 뭘 빼면 돼? SN-1을 빼면 돼. 근데 SN은 뭐야? 그냥 요거지. 이 식 자체가 SN이야.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 요게 SN인 거지. 그럼 SN-1은 뜻이 뭐니? SN-1은 뜻이 SN에 n 대신 뭐 대입해달라는 거야? n-1 대입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n 대신에 n-1을 집어넣을 거라고. 그러면 n-1의 제곱 더하기 3배의 n-1 빼기 1 이게 Sn-1이 되는 거지. 사실 사람이 할 수 없는 계산인데 한 번쯤은 해봐야 돼. 해버릇 해야 돼.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해봅시다.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한 번만 해볼게. 자, 이게 n제곱 여기서 n제곱 없어질 거야. 이렇게 없어져.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 이것만 이렇게 계산해 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3n이니까 플러스 n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서 플러스 1 마이너스 3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얼마가 나올 거냐면 2n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에 3 더하니까 더하기 2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근데 이 일반항은 언제부터라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여기다 한번 써볼게. 내가 얘를 이용해서 구한 AN은 지금 얼마냐면 2n 플러스 2인데 얘는 두 번째 항부터만 구할 수 있다고. 그럼 첫 번째 항은 얼마가 되는 거야? 첫 번째 항은 뭘로 구할 수 있겠다? S1으로만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4 빼기 1이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야? 3이 나오는 거야. 그럼 한 번만 생각해봐. 여기다가 이게 진짜지. 이게 진짜야. 그럼 여기다가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1 집어넣어봐. 한 번만 1 딱 집어넣어봐. 그럼 A1 얼마 나오니? 4 나오지. 같아 틀려. 틀리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써줘야 돼? 그냥 이렇게 따로 써줘야 돼. 그럼 이게 운이 좋으면 같아질 수도 있겠지. 운이 좋으면 같아질 수도 있겠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땐 그냥 AN은 얼마다라고 한 번에 퉁 쳐서 쓸 거라고. 이걸 우리는 매번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매번 확인하는 거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선생님 이따가 등차 수열합 할 때 한번 정리를 할 거야. 그럼 그때 가서 합시다.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일반항을 이렇게 찾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진짜 수열의 합을 해볼 거야. 이게 수열의 합인데 지금 너무 엄청난 단점 2가지가 발견됐다고.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1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단점. 두 번째는 일반항이 핵심인데 일반항 구하는 게 지금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수열의 합을 뭘 이용해서? 시그마라는 걸 이용해서 다시 해보자라는 거지. 다시 해보자라는 거야. 자, 이 지금 요 한 줄에 모든 게 담겨 있어. 잘 봐줘.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해서 내가 A, N까지의 합을 우리가 부분합 SN이다 라고 하기로 했었는데 엄청난 단점이 몇 개가 발견이 됐다고. 그래서 얘를 다르게 표현하겠다라는 거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요 기호를 쓸 거야. 시그마라고 부르는, 다시 좀 정확하게 기호 좀 이쁘게 좀 썼으면 좋겠어. 시그마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쓸 거야. 자,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야. 시그마, 읽기로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다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럼 지금 저 기호 안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뭐가 몇 개가 될 거냐면 4개가 될 거야. 첫 번째, K.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K는 1부터라고 되어 있잖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변수야. 변수를 지칭하겠다라는 거지. 누가 변할 거냐면 K가 변할 거라고. K가 변할 거야. K가 변할 거고 여기 있는 1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시작하는 항의 번호야. 시작하는 항의 번호. 그리고 위에 있는 n이 뭐가 되냐면 끝나는 항의 번호가 될 거야. 끝나는 항의 번호가 될 거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AK가 뭐가 되냐면 변수가 K니까 당연히 K에 대한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일반항이 되는 거야. 일반항이 되는 거야. 잘 봐줘.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이거 잘 아는 친구들 잘 아는데 가끔 당황할 때가 있어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할게. 의미가 뭐냐면 AK를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이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거든. 항의 번호가 1씩 커지면서야. 항의 번호가 1씩 커질 거라고. 1부터 n까지 항의 번호가 1씩 커지면서 더하겠다. 합하겠다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변하는 거냐면 K가 변하는 거거든. K가 1부터 n까지야. 저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시작하는 항의 번호랑 끝나는 항의 번호를 정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굳이 1이 아니고 굳이 n이 아니고 얼마든지 정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고. 그럼 이놈의 장점은 지금 뭐가 되냐면 장점은 내가 일반항이 여기 이렇게 띡하니 나타나기 때문에 수열의 합을 일반항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 반대로 얘기해 볼게. 반대로 얘기해보면 내가 이제부터 시그마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어떤 합과 관련된 문제를 풀 거야. 어떤 합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핵심이라고.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핵심이야. 그럼 시그마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 3가지. 중요한 거 딱 3가지야. 내가 이제부터 시그마랑 관련된 문제 오늘 하루 종일 할 거거든. 나랑 오늘 하루 종일 할 건데 꼭 기억해줘.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라서 그래. 시그마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3가지는 여기 쓴 게 다야. 시작, 끝, 일반항 찾는 거야. 이 3개가 전부라고. 그럼 일반항을 찾겠다라는 거, 사실 얘가 체크가 되면 시작하고 끝나는 건 알아서 해결이 돼. 일반항만 찾으면 알아서 해결이 되거든. 일반항 지금 내가 저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AK라고 써놨잖아. 이렇게 기억을 해줘. 일반항 AK는 K번째 항이야. 이렇게 기억하면 돼.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K번째 항이라고. 그냥 K번째 항의 모양을 얘를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어려워하지 말고 K번째 항이라고 표현하면 돼. 근데 뭐에 도움을 받을 거냐면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데 나는 문제 푸는 걸 다 통일시키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 K번째 항을 구할 건데 뭐에 도움을 받을 거냐면 항의 번호에 도움을 받을 거야. 계속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수열은 항의 번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 이걸 안 쓰고 문제를 풀면 바보라고. 이걸 안 쓰고 문제를 풀면 바보야. 그래서 반드시 시그마 항의 번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 하나만 더 정리하고 문제 풀게. 하나만 더 정리합시다. 사실 수열의 합은 그래, 요거 하나만 해볼까? 선생님, 수열의 기본 뭐라 그랬니? 수열의 기본 나열이라고 했어, 그치? 이제 최면이 좀 걸리고 있지? 수열의 기본은 나열이야. 당연히 시그마의 기본도 뭐야? 나열이야. 내가 수열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당연히 시그마도 수열이잖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할 거야? 나열할 거야. 그걸 꼭 좀 봐줘. 자, 하나만 더 갑시다. 자, 그럼 이제 시그마의 성질을 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지. 시그마의 성질. 우리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랑 부분합은 이따 문제에서 보고, 시그마의 성질 크게 네 가지를 좀 봐야 된다. 자,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곱하기 AK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정말 중요한 성질들이야. 사실 잘하는 친구들, 배웠던 친구들은 잘 아는데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때 C는 상수야, 상수. 상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K랑 상관없는 숫자인 거야. K랑 관련 없는 수라고. 정확하게 쓸게. K와 관련이 없는 애야. 그럼 저 상수 C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 얘 뭐랑 똑같냐면 C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와 같다. 상수는 바깥쪽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두 번째 시그마, 이거 그냥 합쳐서 쓸까? 선생님이 2번, 3번은 합쳐서 쓸게. 2번, 3번 합쳐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두 수열의 합 또는 차로 이렇게 되어 있어. 두 수열의 합 또는 차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더하기 빼기는 찢을 수 있어. 어떻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찢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잘 봐봐. 잘 봐줘. 어떤 느낌으로 잡아야 되냐면 내가 지금 찢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둘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얘가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같다는 거거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이렇게 되는 것도 되지만 뭐도 돼? 당연히 이것도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잘 잡아야 돼. 우리한테 어려운 문제는 결국 이런 것들일 거라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시작하는 번호랑 끝나는 항의 번호가 같은 수열은 합칠 수 있다고. 시작하는 번호와 끝나는 번호가 같으면 합칠 수 있다고. 당연히 둘 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해. 선생님은 2번하고 3번을 지금 묶었으니까 3번만 쓸게. 자, 시그마 요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가 너네 상수가 영어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상수가 영어로 그냥 컨스턴트였나? C로 시작해서 상수를 C로 쓰는 거거든. 이게 상수야, 상수. K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럼 이거 얼마일까? 이거 뭘까? 항상 수열의 기본 나열이야. 한번 생각해봐. K에다가 1 집어넣어도 C지. K에다가 2 집어넣어도 C야. K에다가 3 집어넣어도 C야. 이건 어디까지 할 거야? K에다가 N 집어넣어도 C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럼 1부터 N까지잖아. 1부터 N까지니까 C가 지금 몇 개 나오는 거니? N개 나오는 거 맞니? N개? 그래서 C를 N개 더한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C 곱하기 N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 요 세 가지만 좀 꼭 기억을 합시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할 거야. 자,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 시그마 요거 하나만 주의하면 돼. 요거 하나만 주의하면 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가 있어. 내가 더하기 빼기는 찢을 수 있다 그랬지. 곱하기는 찢을 수 있어 없어? 곱하기는 절대 못 찢어.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찢을 수 없다고. 곱하기는 절대 찢을 수 없다.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겠지만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라는 게 있잖아.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요것만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분수랑 유리화 정도. 부분분수랑 유리화 정도만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다야. 이게 다고 정말 문제마다 너네 다 다르게 느껴질 거거든. 문제를 푸는 게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꼭 좀 잘 느꼈으면 좋겠다. 여기 왼쪽만 좀 지워도 되니? 여기만 지울게. 문제를 봅시다. 자, 어디로 갈 거냐면 412쪽으로 갑시다. 412쪽에 2007번을 볼 거야. 우리 비반이잖아. 비반이라서 선생님이 지금 되게 너네한테 많은 욕심을 안 부리려 그래. 왜냐면 내가 지금 너네 몰라도 돼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챙길 거 챙기고 정말 중요한 건 내신 대비할 때 챙기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을게.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어서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갑시다. 봐봐. 지금 2007번 등차 수열의 부분합을 보고 싶은 거야. 선생님 여기다가 한 3-4줄 정도만 정리할 테니까 이것만 좀 기억해 놓읍시다. 개인적으로 그냥 이번 시험 기간 때까지만 외워도 좋아. 잊어먹어도 되거든.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잊어먹어도 되니까 그때까지만 기억합시다. 이거 모의고사는 수능에서는 다루지 않거든.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다루지 않아서 기억을 합시다. 우리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에 일반항은 내가 항상 무슨 꼴이라고 그랬어? 1차식 맞아?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항상 어떤 꼴이냐면 이런 꼴이 될 거야. 이거 이렇게 쓸게. 괜히 이거 A라고 하면 초항처럼 느껴지니까 P라고 할게. P. 이런 꼴이 될 거야. 이런 꼴이 될 거야. 이거 내가 기억하자 그랬어.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 내가 지금 n의 개수를 굳이 d라고 쓴 이유는 이게 뭐기 때문에? 공차기 때문이지. 공차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는 n에 대한 일차식이야. 자, 그럼 꼭 기억하자. 딱 이번 기말고사 때까지만 기억하는 거야. 그럼 등차 수열에 합, 등차 수열의 합 SN은 항상 어떤 꼴이냐면 n에 대한 2차식 꼴이야. 내가 지금 굳이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어떤 수열의 다시 등차 수열이면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다도 중요한데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다? 바로 뭐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거 등차 수열이네 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합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등차 수열의 합이 2차식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다? 100% 그거 뭐라고?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여기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 하나만 요 정도만 딱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 유찬아 좀만 힘내. 응? 자, 요 정도만 좀 딱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예.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식에서 최고차의 계수 있지. 이 p가 뭐냐면 공차의 2배야. 사실 그냥 우리 아까 부분합 이용해가지고 Sn-Sn-1로 an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게 구해도 되는데 이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는 그러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거야. 다음 두 번째 하나만 기억합시다. 요거까지만 기억하는 거야. 만약에 상수항이 0이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상수항이 0이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 진짜 A1하고 가짜 A1이 같다라는 거야. 진짜 A1이라는 게 뭘까? 내가 아까 진짜 A1 뭐라고 했었니? S1이야. 가짜 A1 뭐냐면 이걸로 구한 AN. N은 1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A1하고 가짜 A1이 같다는 건 굳이 내가 Sn 빼기 Sn-1로 구한 AN을 두 번째 항부터 쓸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합쳐가지고 퉁치면 된다고. 언제? 상수항 0일 때. 내가 수능반에선 이거 절대 안 하거든. 수능 가르치는 반에서는 이딴 거 절대 안 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 오히려 내가. 이런 거 외울 시간에 딴 거 하라 그러거든. 근데 우리는 내신 당장 이번 기말고사가 목표잖아. 그럼 기말고사 때는 이거 모르면 바보야. 모르면 바보가 돼. 왜냐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그럼 이제 문제를 해봅시다. 자, 문제는 어렵지 않아. 우리 사실 학교 내신에서는 이쪽 관련 문제들을 어렵게 안 내. 그럼 너네 갑자기 이상할 거야. 아니 뭐야, 수능에서는 안 가르치더니 내신에서만 하면 된다더니 수능에서는 옛날에 유행했고 지금은 한물 갔어. 아예 안 나와. 근데 옛날에는 되게 유행했어가지고 문제집들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거야. 자, 2.7번 봐봐. 지금 2.7번에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이 n제곱 3n 플러스 1이래.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A1 더하기 A20의 값을 구해달래. 자, 봐봐. 이거 문제 자체는 딱 5초면 풀 수 있어. 5초면 풀 수 있다고. 어떻게? 정의로만 푸는 거지. 정의로만 푸는 거야. A1은 반드시 어떻게 구하겠다고? 뭘로 구하겠다고? S1으로 구하겠다고. 그러니까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5 나와. A1은 5야. 자, 두 번째. 자, A20. 너네 A20을 구하라 그러면 왜 일로 쫓겨났어? 몰라. 숙제 안 했어? 우리 지금 수열의 합 설명 다 했는데 따라올 수 있겠어? 응, 알았어. 봅시다. 자, A20은
AN을 구해서 가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할 때 계속 강조했던 게 뭐야? 일반항을 알면 수열을 간파한 건 맞는데 일반항은 언제만 구하겠다고? 진짜 어쩔 수 없을 때만 구하겠다고. 진짜 내가 진짜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만 AN을 구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A20 어떻게 구해줘야 돼? A20은 반드시 지금 내가 SN을 알잖아. 이걸로 구해줘야 된다고. 이걸로 구해줘야 돼. S20은 여기 SN에다가 20 집어넣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20 집어넣으면 461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S19는 여기다가 19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19의 제곱이 얼마니? 20 빼기 1의 제곱이니까 361인가? 361? 여기다 19 집어넣으면 20 빼기 1이니까 57 빼기 1 이렇게 빼면 되겠네. 사람이 할 수 없는 계산이라서 조금만 도움을 받을게. 42가 나오겠대. 그래서 5 더하기 42가 답이라고. 자, 봐봐. 한 번만 해볼게.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우리 한 번만 해볼 거라. AN 구해봅시다. 자, 일반항 AN 구해볼 거야. 정확하게 해볼 거야. 정확하게. AN은 어떻게 할 거라고? SN에서 N-1번째 항을 뺀 걸로 구하겠다고. 근데 반드시 옆에다가 뭐 써줄 거야?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빼는 행동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할 수 있다고. 이거를 꼭 빼먹지 말고 바로바로 써줘. 나중에 실수 안 하게. 바로바로 써주자고. 그럼 SN은 여기다가 N 집어넣은 거니까 자, N제곱 플러스 3N 한 번만 잘 봐줘. 여기에다가 뺄 거야. 자, N 대신에 N-1 집어넣을 거니까 N 대신에 N-1 집어넣고 N 대신에 N-1 집어넣고 이렇게 빼면 되겠지. 이렇게 빼면 되겠지. 그럼 여기 한 번만 이거 계산해 볼게. 자, 나는 이 계산을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살면서 마지막에다 생각해 볼 거야. 마이너스 n 3n이니까 플러스 n 1 빼기 3 플러스니까 빼기 1 되나 이렇게. 그래서 이걸 빼는 거야. 조심해야 돼. 그럼 계산하면 없어지고 4n 맞아? 2n이 돼야 되는데 2n이지? 2n 그 다음에 1에서 1 더하니까 플러스 2 나오나?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렇게 구한 일반항 AN은 언제부터라고? 두 번째 항부터라고. 그러니까 초항은 어떻게 구할 수밖에 없어? S1으로 구할 수밖에 없고 아까 구했지? 5가 나온다고. 이게 답이야. 일반항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AN은 2n 플러스 2인데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은 1 집어넣어서 5야. 그럼 우리 여기 가짜에다가 한 번만 1 집어넣어보자. 원래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한 번만 넣어보자고. 1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와? 4 나와. 다르지. 그러니까 따로 써줘야 돼. 그 4가 다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이놈 때문이라고.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쳐봐봐. 이게 없었다고 쳐봐봐. 봐봐. 이게 없어? 그럼 여기 없어? 여기도 없어. 없거든? 그럼 일반항은 똑같이 나와. 근데 S1으로 구한 A1이 얼마가 나와? 4가 나오지. 1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여기다 슬쩍 가짜에다가 1 집어넣었더니 둘이 어때? 똑같이 나온다고. 그럼 내가 굳이 AN을 이렇게 쪼개서 쓸 필요 없이 그때는 AN을 그냥 뭐라고 쓰면 돼? 2n 플러스 2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거라고. 얘는 그럼 몇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거야?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거지. 그러니까 이 의미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의미까지 정확히 파악해서 해야 된다. 그럼 봐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렇게 AN 구하면 안 된다 그랬지.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고. 안 돼. 왜? 우리는 처음 배우는 게 아니잖아.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 SN이 얘에 대한 2차식이야. 보자마자 빨리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 일반항이 등차 수열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나는 항상 정의대로 갈 거야. 수열의 기본은 나열이거든. S1은 A1이지? 이게 얼마가 나와? 5가 나와. 자, S2는 뭐니? S2 뭐야? A1 더하기 A2야. 이걸 생각하면 된다고. 우린 정의가 중요하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잖아.
2 집어넣어봐. 얼마야? 11 나오는 거 맞니?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11 맞니? 맞지? 그럼 저렇게 딱 쓰자마자 A2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얘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6이라는 걸 알 수 있네. 맞아? S3는 그럼 얼마니?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잖아. 맞아? 3 집어넣으면 얼마야? 9. 1이니까 19네. 얘가 11이라며.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야? 끝난 거 아니야? 두 번째 항이 6이고 세 번째 항이 8이야. 얼마씩 커져? 2씩 커지네. 공차에다 냅다 n 쓰기로 했지. 두 번째 항이 6 나오도록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빼기로 했잖아. 나랑 일반항 이렇게 구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냅다 나올 거 아니야. 상수항이 0이 아니니까 얘는 언제부터 되겠다? 두 번째 항부터 되겠네. 첫 번째 항은 얼마? S1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신에서 언제 식계산하고 있을 거야. 이거 하다 틀리면. 그러니까 틀릴 건덕지를 만들지 말자고. 애초에 식계산하지 말아야 돼. 나는 너네가 수열답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넘겨서 2014번 봅시다. 요거만 하고 쉴게. 이거 안 그래도 내가 말하려고 했어. 이것만 하고 쉬려고. 자, 2014번 봅시다. 자, 2014번에 지금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SN을 뭐라고 둘 거냐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을 x 마이너스 2n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하겠대. 우리 나머지 정리는 얼마 전에 복습했으니까 바로 할게. 얘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에서 어떻게 돼? 얘를 얼마로 만드는가? 0으로 만드는가? 그러니까 x는 2n을 여기다가 대입한 게 나머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sn은 뭐가 되는 거야? 2n 집어넣으면 4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게 sn이라고.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a1 더하기 a4의 값을 구해달래. 자, 나는 뭐까지 해볼 거냐면 일반항 an까지 구해볼 거야. 자, a1 더하기 a4는 어떻게 구해야 돼? a1은 뭘로 구할 거야? s1으로 구할 거라고.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얼마? 3 이렇게 나오겠네. a4는 뭘로 구할 거야? sn을 알고 있잖아. 함수식을 알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걸로 구할 거라고.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뺀 걸로 구할 거라고. 그래서 여기다 4 집어넣고 3 집어넣은 걸로 빼겠다. 사실 이것도 한 번만 생각해 볼게. 아니, 내가 너무 투머치하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나는 이게 지금 4, 3이라서 좀 작아서 괜찮긴 한데 여기다 4 집어넣고 3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싶니? 나는 이런 거 너무 싫거든. 만약에 여기가 11이랑 10이라고 생각해봐. 15, 14라고 생각해봐. 난 이런 게 너무 싫거든. 나는 어떻게 계산하는 편이냐면 봐봐. 마음속으로 한 번만 해볼게. 이거 나중에 너네 적분할 때 도움 되거든. S4는 지금 이런 꼴이지. 4 곱하기 4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4 빼기 3이지. 여기서 뺄 거야. 4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 빼기 3이지. 이렇게. 그럼 이건 이제 없어진다는 걸 쉽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는 거야. 차수가 같은 걸 뺄 거라고.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4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저거 뭐야? 합차잖아, 합차. 근데 지금 내가 뭐라냐면 항상 항의 차이가 1만큼 차이 나게 뺄 거 아니야. 일반항 구할 때는. 이게 뭐가 되겠니? 되게 편하잖아. 이렇게 되겠지. 항상 한쪽이 1이라고. 항상 한쪽이 1이지. 그래서 28 여기다 쓸까? 28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 이렇게 빼면 2로 묶어서 4 빼기 3이니까 이건 무조건 1이잖아. 그래서 2가 나오겠네. 그래서 33이 답이겠다. 자, 보자. 일반항 구해볼게. 봐봐. 난 일반항 어떻게 구할 거냐면 학교 내신에서만 한해서 내신 한정 최고 차항의 수가 뭐라고? 공차의 몇 배라고? 2배라고. 최고 차항의 수가 공차의 늘 몇 배라고?
미안. 공차가 2배가 아니지. 선생님 아까 내가 거꾸로 썼나 보다. 미안해. 공차의 2배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 공차가 그러니까 미안해. 요 놈의 2배가 공차야. 내가 거꾸로 썼다. 미안. 다시 써줘. 최고차의 개수 P가 P 곱하기 2가 공차야. 얘를 보자마자 공차가 얼마라고? 공차가 8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AN은 그냥 냅다 8N이야. 8N. 쓰고 빨리 뭐만 찾을 거냐면 여기 지금 상수항이 0이 아니잖아. 만약에 상수항이 0이면 몇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니?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거 맞니? 그럼 이거 잠깐 가려. 잠깐 가려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6 나오지? 만약에 이게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했으면 첫 번째 항이 얼마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돼. 그럼 얘가 1 집어넣어서 6 나오려면 얼마를 더하거나 빼면 되니? 2 빼면 된다. 아니면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S2를 구해. 여기다 2 집어넣어서 S2를 구하면 얼마니? 지금 16에다가 4, 20이 더하기 이게 빼기니? 17인가? 이렇게. 그럼 A1이 지금 3이니까 얘가 3이니까 A2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14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거든. 많은 방법들이.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거지. 근데 얘 지금 첫 번째 항, 상수항이 0이 아니니까 요 일반항은 언제부터 가능해? 두 번째 항부터 가능하고 첫 번째 항은 S1으로 구해서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거 지금 연습하라는 거야. 연습해. 학교 내신에서는 제발 식으로 계산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실수 안 하게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등비 수열의 일반항 하고 본격적으로 수열회화 문제들 해봅시다. 한번 쉬었다 합시다. 책 좀 프린트. 책 프린트 해줄게.